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인생 이모작 김용진입니다. 여러분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? 은행에 맡겨서는 이자가 별로 없고요. 마이너스 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대부분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요.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하면 돈 날립니다. 제가 5천만 원을 한 번 잘못 생각해서 5천만 원을 날렸던 실제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는 부동산 계약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내용은 이겁니다.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제가 그 당시 시가로 12억이라고 하는데 9억 3천만 원에 제가 매입을 하기로 하고 당일 5천만 원을 계약금을 주고 계약했던 사건입니다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스스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. 그리고 5천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. 단일원도요. 저도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맹한 일을 경험했더군요. 내용은 그겁니다.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요. 제가 여기 연수입이 여기 이제 부동산에서 제가 중개를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수익률이 29.2% 난다라고 해서 제가 계약을 했던 겁니다. 야, 여기에 그냥 녹았던 거죠. 이게 이제 원룸과 투룸, 쓰리룸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. 총 15가구가 되어져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. 이 신축 건물을 제가 가서 보고 계약을 했던 사건이죠. 이렇게 건축물 대장도 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건물 등기 난 것과 그리고 토지에 대한 뭐 건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권 이런 것도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약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. 제가 이 부동산을 어디에서 보았냐면은 밴드에서 보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밴드라든지 이러한 아무나 들어와서 보는 그런 공간에서 부동산을 홍보한다면 일단 의심하십시오. 부동산을 밴드에서 보고 가서 계약을 하면 낭패를 당해도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현지 주민들과 현지에 있는 부동산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현지 부동산이 밴드에 광고 낸 것을 보고 가서 그날 당일 5천만 원을 주고 나중에 5천만 원을 포기했던 사건인데요. 현지 부동산도 외지인들에게 무작위로 홍보를 해서 외지인들, 그 지역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그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서 부동산을 사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왜 그 신축 다가구 주택을 포기했을까요? 제가 계약을 할 당시는 그 물건만 보았지 주변 시세를 보지 않았습니다. 주변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.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한 5군데만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물어보았더라면,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? 라고 물어보았다면 제가 5천만 원 절대 떼지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그냥 이 물건이 오늘 누군가 계약을 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제가 이 신축 건물이고 12억짜리를 9억 3천까지 깎았으니까 굉장히 크게 깎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5천만 원을 통장에 있는 걸 그냥 그날 빼준 겁니다. 그리고 계약을 쓴 거지요. 여러분,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, 그것은 현장을 정밀 답사를 하라. 그리고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차례 하라. 그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라. 부동산 이야기는 두 번째로 들어라. 그 이야기죠. 물건을 보면 부동산 업자는 무조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, 그리고 주변 환경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가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. 물건이 좋다고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여기가 좋은 곳이 될 거라고만 이야기합니다. 그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요.
그래서 주민들이나 상인들,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부동산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는 겁니다. 그것도 여러 차례, 그날 당일날 말고 여러 번 방문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 물어보라는 거였어요. 저는 이 부동산의 문제점을 어떻게 캐치했냐면은 이 부동산을 이제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만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이니까 이분들이 나가면 다시 재임대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. 세입자를.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석정업, 칠곡군 석정업 그 지역은 건물주가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 임차인이죠.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부동산 중개료를 건물주가 부담을 하더군요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2달치를 부동산한테 소개비로 준다.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게 좀 이상했어요.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구미공단이 거의 와해가 됐고, 그리고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, 심지어 14년 동안 그 칠곡군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았거나 또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막 나옵니다. 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5천만 원을 날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 원 날렸던 이 사실. 제가 5천만 원 중에 일부만이라도 좀 돌려줄 수 없느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돌려줄 수 없다. 오히려 사전에 매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.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통지서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옴으로써 이 일은 끝났습니다. 이미 제가 이 계약 해지가 됐던 것이 2017년 12월 1일입니다. 12월 11일입니다. 여러분 5천만 원이 생각 한번 잘못해서 그냥 날아갔던 이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인생 이모작의 시청자들께서는 절대로 부동산 업자의 밴더나 이런 것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구하지 마시라는 것. 그리고 혹시 그런 정보를 얻으시면 반드시 부동산의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, 그 해당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인터넷 나오는 것은 거짓말들이 많습니다.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평가들은 거의 불신해도 좋습니다. 발품을 팔아라, 달려가라, 그리고 일일이 확인해라. 그러지 않으면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다. 투자를 해서 묶일 수 있다. 또는 적자 운영을 할 수 있다. 또는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물건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매로 날아갈 수 있다. 그러면 투자한 돈도 날리고 빚도 진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인생 이모작 김용진이었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